요리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서양식 찹스테이크를 해볼 거예요. 네, 재료를 보니까 버섯이 들어가네요. 네네, 맞아요. 버섯이랑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전통 장인 고추장이랑 간장을 함께 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재료인 버섯에 고단백질인 쇠고기에다가 우리 장을 이용한 서양식 찹스테이크. 좀 독특하죠? 네, 맞습니다. 자, 우선은 채소 손질 먼저 할게요. 버섯이랑 채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고요. 찹스테이크는 너무 작지 않게 준비해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큼직하게 채소를 준비하고요. 네. 표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다음에 양송이 버섯이에요. 양파 마찬가지로 지금 썬 버섯과 비슷한 크기로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양파와 비슷한 크기로. 네, 브로콜리는 마찬가지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브로콜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쓰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서 사용을 할 거고요. 가을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봄에도 그렇고 컬리플라워가 또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국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컬리플라워도 데쳐서 함께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쇠고기는 제가 오늘 등심으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찹스테이크 하시기에 가장 적합하고요. 만심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마찬가지로 채소와 비슷한 크기로 준비를 하셔서, 쇠고기는 밑간을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소금을 약간 넣어주시고요. 후춧가루. 오늘은 제가 육류에 드라이 로즈마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올리브오일까지. 네네. 이렇게 해서 좀 재워둘게요. 마리네이드는 몇 분 정도 하면 좋을까요? 학교에서 하실 때는 한 20분 정도 해주시면은 밑간이 좀 잘 되고요. 만약 가정에서 좀 시간 여유가 있으실 때는 하룻밤 재워두시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재워두시고, 제가 오늘은 여기 이제 로즈마리를 사용을 했는데, 네, 선생님 혹시 이런 허브를 요리에 써보신 적 있으세요? 네, 고기를 재울 때 많이 저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쵸. 네네. 보통 일반적으로 로즈마리 많이 쓰시고, 네. 또 타임이라고 있어요. 타임도 쓰시고, 우리가 잘 아는 월계수잎도 사실은 이런 허브의 종류예요.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약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허브도 있고, 선생님 혹시 향신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네. 허브하고 향신료에 대해서 되게 혼돈스럽거든요. 허브는 식물의 줄기나 잎을 먹는 경우를 우리가 허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향신료는 뿌리나 열매, 그 다음에 씨앗을 먹으면 그걸 향신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통후추나 아니면 강황이나 생강 종류 같은 거는 향신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바질이나 아니면 로즈마리, 민트 이런 건 이제 허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드라이 시켜서 드라이 허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향이 강한 로즈마리나 타임 같은 거는 육류에 적합하고요. 또 딜이라는 허브가 있어요. 딜은 네네, 또 생선 요리에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연어 요리나 광어 같은 거를 마리네이드 할 때 딜을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리네이드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곁들여질 우리 오늘 메인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약간 넣어서 브로콜리를 데치도록 하고요. 우선은 약간 단맛을 낼 수 있는 설탕을 넣어주시고, 간장 중에서 선생님 그 국간장 말고 진간장 있잖아요. 전통장 중에 진간장을 좀 사용을 하고요. 좀 향이 약한 우리 넌지모 진간장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걸 좀 사용을 하고, 여기는 이제 돈가스 소스에다가 케첩을 좀 쓰죠. 하시고, 보통 여기 매운맛이나 좀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일명 핫소스라고 얘기하는 걸 넣기도 하고, 아니면 청양고추 같은 고추를 다져서 넣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전통장인 고추장을 약간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 끓일 거예요. 그래서 물을 약간만 넣으셔서, 얘를 끓이는 이유는 잘 섞이면서 이제
농도도 진하게 되고 또 케첩이 가지고 있는 신맛을 조금 산화시켜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끓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등심을 이용을 해가지고 찹스테이크를 하지만 이 소스로 등갈비 같은 걸 조려도 굉장히 맛있어요. 자, 그러면은 물이 끓어서 브로콜리를 데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전통장으로 만드는 요리, 아이들 요리 이러면은 떡볶이 같은 걸 제일 많이 흔하게 우리가 시도해왔던 방법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렇게 생각지 않았던 재료에도 우리 장이 굉장히 의외로 잘 어울려요. 그래서 학교 급식에서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브로콜리를 이렇게 데쳐내고요. 자, 다음은 아까 만들어뒀던 소스를 좀 끓여볼게요. 뚜껑을 닫지 않고 바글바글 끓여서 그 케첩이 가지고 있는 신맛을 좀 산화시키는 게 포인트예요. 한번 바글바글 끓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고추장을 넣으면 농도가 굉장히 진하게 나와요. 그래서 소스 활용해도 편리하시고 이 소스도 묽으면은 나중에 채소랑 볶았을 때 수분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추장으로 하시면은 윤기도 더 많이 나고 농도 조절도 쉬울 뿐만 아니라 맛도 깊게 낼 수가 있어서 자, 이렇게 바글바글 끓여서 준비를 해볼게요. 다음은 우리 준비된 채소를 익힐 거예요. 네, 좀 번거로우셔도 이 채소와 고기를 분리해서 두 번에 나눠서 익히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하시면 양이 많아지다 보면은 수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특히나 버섯 같은 경우도 수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채소를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고기 따로 익혀서 지금 준비된 것을 모두 한데 섞은 다음에 소스를 부어서 센 불 한 번만 볶아내면 금방 완성돼요. 굉장히 쉽죠? 오늘 요리가 엄청 간단하면서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근사한 요리인데 의외로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렇게 오일을 좀 두르고요. 여기다가 아까 준비된 채소를 양파하고 파프리카가 약간 있게 되면 이제는 나머지 버섯을 좀 넣을게요. 학교에서 하실 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넣으시면 수분이 계속 많이 생기거든요. 감안하셔서 좀 번거롭지만 나눠서 이렇게 볶도록 해주시면은 수분 생기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버섯이 수분만 먹고 쑥 자라잖아요. 그래서 많이 저으면 저을수록 이상하게 정말 수분이 계속 생겨요. 느타리 버섯 같은 것도 볶을 때 계속 볶게 되면은 나는 물을 한 방울도 안 넣었는데 데친 느타리처럼 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젓는 횟수를 좀 적게 쓰시면 수분 생기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채소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요. 채소를 꺼내두고요. 어느 정도 고기가 익었죠. 이렇게 해서 노릇하게 익게 되면 아까 준비된 채소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브로콜리도 우리 미리 데쳐놨었잖아요. 브로콜리도 넣고요. 준비된 소스를 넣어서 빠르게 볶아내면은 지금 채소하고 고기가 많이 익었기 때문에 거의 다 익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볶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오래 볶게 되면은 채소에서 물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오래 볶지 않고 센 물에 재빨리 볶아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고추장 같은 게 들어간지 아이들 잘 모를 텐데 지금 보시면은 일반 우리 양념을 졸이는 것보다 훨씬 더 윤기가 나고 색상도 기존에 시중에서 팔고 있는 네네 소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이들이 크게 거부감 없이 잘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 전통장을 이용해서 네네. 네, 진간장과 고추장을 이용해서 맛있는 요리가 완성되었네요. 네네. 오늘의 찹스테이크가 완성되었는데요. 자, 네. 오늘의 요리 끝. 끝.